안녕하세요. 송교수TV 크립토 애널리스트 그룹의 핫코인 시점 분석입니다. 오늘은 폴카닷의 기술 분석과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맡은 저는 크립토 애널리스트의 유성민 교수입니다. 네, 먼저 폴카닷의 기술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은 더블 체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메인 체인이 릴레이 체인이 있고 샤드 체인이 파라 체인 혹은 파라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이 외부 블록체인 플랫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방식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폴카닷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더리움 2.0의 미리 보기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2.0보다 더 심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폴카닷은 이더리움 2.0처럼 샤딩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폴카닷은 릴레이 체인과 함께 샤딩 기술이 적용된 파라체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카닷의 추구하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폴카닷이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퍼블릭 블록체인의 4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도가 느린 낮은 확장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블록체인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상호 운영성이 낮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공유가 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경우가 상당히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가 불안정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퍼블릭 블록체인은 선 블록을 생성하고 후에 합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 블록 생성한 것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로 봤을 때는 거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 시스템, 완벽하게 탈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업데이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드포크 방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길게는 몇 개월간의 업데이트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폴카닷은 이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은 샤딩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파라체인, 파라스레드를 제공을 통해 가지고 병렬 블록 생성 구조로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응용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호환 기술을 적용해서 브릿지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데이터와 공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선블록 생성이 라이브니스 계열과 후합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 계열을 둘 다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요. 베베와 그랜드파 합의 알고리즘을 그래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측면의 어려운 문제점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하드포크 없이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해결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샤딩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샤딩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샤딩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개념으로 대용량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분할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 영역별로 나눠 병렬 처리를 가능한 기술로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 생성을 병렬로 한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딩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샤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한 개의 블록이 생성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샤딩이 있는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블록을 생성하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파라체인 혹은 파라스레드라고 하는데요. 폴카닷 블록체인은 100개의 파라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라체인에서 블록이 개별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 블록체인에서 여러 개의 블록이 동시에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샤드 체인이 있기 때문에 100개의 샤드 체인에서 100개의 블록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폴카닷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의 구조인데요. 폴카닷에서는 중앙 관리를 하는 릴레이 체인과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파라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릴레이 체인은 파라체인에서 검증된 트랜잭션을 상호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조율하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라체인은 폴카닷에서 최대 100개까지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라체인 역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참고로 파라스레드는 Pay as you go 모델 가격을 적용해서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존 파라체인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기술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파라체인을 다른 블록체인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호환시켜주는 중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에서는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에서 있는 데이터와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안정성도 있습니다. 거래 안정성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FLP 불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P 불가능성은 부분, 비동기성 환경에서 두 가지 조건을 양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부분과 비동기성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공유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앨리스가 데이터를 저로부터 받는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앨리스가 나로부터 데이터를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자마자 데이터를 바로 공유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공유를 받는 게 확실치 않은 것을 부분 혹은 비동기성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터넷 구조를 부분 비동기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인터넷 구조에서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보면 CFT와 라이브니스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FT는 내가 데이터를 확실하게 전송을 했고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내가 블록을 생성을 했는데 이 블록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Guaranteed Termination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라이브니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전송된 것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not guaranteed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며 그 데이터 전송에 실시간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동성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끊임없이 원활하게 블록을 생성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생성된 블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CFT는 후 블록 생성을 하고 있는데 대신 선합의, 후 블록 생성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라이브니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선 블록 생성, 후 합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 블록 생성하고 후 합의하는 라이브니스 계열의 대표적인 예로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파를 하고 후에 합의를 하는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블록에서 취소될 수 있는 확률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BFT 계열은 선 합의 후 블록 생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선 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블록이 취소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블록이 주기적으로 생성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선 블록 생성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진 블록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먼저 블록을 생성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블록 중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만 채택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양갈래끼로 나눠지는, 즉 포크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에서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브니스 계열 합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C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카닷의 합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폴카닷은 MPOS라는 방식으로 블록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ominated Proof of Stake 방식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밸리데이터를 노미네이터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블록을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미네이터는 밸리데이터를 임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밸리데이터는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렉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콜렉터는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 풀노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셔맨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터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밸리데이터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면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즉 라이브니스 계열인 베베와 세이프티 계열인 그랜드파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베에서는 블록을 생성을 하고요. 그랜드파에서는 블록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노란색인 블록들이 있으면 이 노란색인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이 베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블록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그랜드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베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베베는 라이브니스 계열로서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MPOS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OS와 유사하게 지분을 가지고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POS와 다른 점은 베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블록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밸리데이터가 얼마만큼 블록을 만들었는지 업무량을 가지고 계산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터 선정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POS는 내가 가진 지분의 양이 결정됐다면 폴카닷에서 베베의 합의 구조에서는 노미네이터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파 같은 경우에는 BFT 계열을 통해 가지고 블록을 확정합니다. 즉 3분의 2 초과를 득표를 해야지만 블록을 확정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측면에 앞서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업데이트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드 포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드 포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블록에서 임의로 포크를 일으켜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임의로 포크를 한다고 해서 하드 포크라고 하는데, 즉 기존의 체계에서 임의로 포크를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를 새로운 블록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유도하는 과정이 몇 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업데이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에서는 이런 하드 포크가 없이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서브스트레이트는 웹 기반으로서 블록체인 코어 엔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합의 엔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카닷은 하드 포크 방식이 아니라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업데이트가 상당히 쉬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폴카닷은 현재 2022년 3분기까지 폴카닷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릴레이 체인은 이미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현재 파라체인을 출시하는 단계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체인을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폴카닷에 대해서 전망을 보면은 폴카닷은 이더리움과 함께 블록체인 4.0 시대를 이제 견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블록체인 4.0 시대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블록체인은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확장성을 올리면은 탈중앙성 혹은 보안성이 깨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즉 트릴레마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샤딩 기술을 적용을 통해 가지고 확장성을 무한히 올릴 수 있는 반면에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깨지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완벽한 블록체인의 플랫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블록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폴카닷의 확장성은 기존 중앙 시스템보다 더 빠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카닷은 166,666의 TPS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 중앙 시스템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당연히 월등하게 빠릅니다. 약 10,000배 이상 빠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폴카닷의 기술 분석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가치는 폴카닷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줄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본 프레젠테이션은 참고용으로서 투자자의 판단은 자기의 책임하에 스스로 줘야 하겠죠.
그리고 코피 저작권은 인큐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싶으면 본 카카오톡 오픈톡방에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본 프로그램 스폰서인 보스아그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성교수TV 핫코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